석양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던 저녁, 강민주는 아버지의 서재에 불려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짓눌렀고 그 속에서 아버지 강재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윤태식 그 인간이 우리를 배신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를 매수해 해외 프로젝트를 가로챘다는 것이었죠. 10년간 공들인 200억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과는 이제 끝이다. 당장 이혼해라.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였죠. 3년 전 우연히 미술관에서 만나 첫눈에 반했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수아의 맑은 웃음과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수아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관계없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여자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관계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 어머니 박미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민준아, 내가 그 집안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예감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독약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주받은 인연이라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가문이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민주는 반박하려 했지만 입술만 떨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무력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수아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맑은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죠. 한편 윤태식은 자신의 서재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철그룹의 프로젝트를 빼앗은 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강재현을 무너뜨리려 계획해왔죠. 자신보다 항상 위에 군림했던 강재현, 그 남자의 몰락을 보는 것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여보, 이제 강철그룹은 끝났어. 곧 파산할 거요. 옆에 앉은 아내 김정희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집안에 시집가서 고생할 뻔했네요. 다행히 우리가 더 잘 나가니까 괜찮지만요. 두 사람은 상대방의 불행을 즐기듯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딸의 행복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들의 승리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아를 집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이죠. 거실에는 냉기가 감돌았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수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지도 말고 서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게 서서 시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럼 빠르겠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겠죠? 그건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께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받을 면목이 없는 거겠죠.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의 피를 받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내가 어리석었어요.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요. 어머님,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일과 저희 부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데 상관없다는 게 말이 돼요? 당신 같은 여자는 우리 집안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때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수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없다고?
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그 여자 아버지가 우리를 배신했는데 그 딸이 이 집에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수아는 장인어른이 아닙니다. 민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너도 이 집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수아가 민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아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수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미안해요, 당신. 내 때문에. 아니야. 민준이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는 무너져가는 두 세계 사이에서 어디에도 설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민주는 장인 윤태식을 만나러 갔습니다. 태상건설 회장실 문을 열자 장인은 여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사위가 웬일인가? 바쁠 텐데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장인어른, 아버지 프로젝트를 돌려주십시오. 돌려주라고? 윤태식이 낄낄 웃었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이건 정당한 경쟁이었네. 정당한 경쟁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파트너를 돈으로 매수한 게 정당한 겁니까? 증거라도 있나? 장인이 비웃었습니다. 사위,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군. 사업은 원래 그런 거야. 약한 놈이 당하는 거지. 민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장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장인이니까 충고 하나 하지. 강철그룹은 이제 끝났네. 곧 파산할 걸세. 그럴 리 없습니다. 없다고? 윤태식이 돌아서며 냉소했어요. 자네 아버지가 은행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나? 이번 프로젝트로 갚으려 했겠지. 근데 그게 날아갔으니 뭘로 갚겠나?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수아가 그런 집안에 시집 갔다니 참 안 됐어. 장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어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자네 같은 무능한 남편한테 우리 딸을 맡길 수 없네. 장인어른,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수아는 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수아를 사랑합니다. 사랑? 윤태식이 코웃음 쳤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자네 회사 망하면 수아 먹여 살릴 수 있겠나?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 보게. 그리고 수아한테 전해.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라고. 혼자서 말이야. 민주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기 때문이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초라하고 무기력한 남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어요. 민주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날 저녁 민주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장모 김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수아는 어디 있습니까? 민준이 급하게 물었어요. 방에 있어요. 울다 지쳐서 잠들었더군요. 장모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민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장모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아니 강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우리 수아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장모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수아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허락했죠. 장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봐요. 결과가 이 모양이잖아요. 장모님 무슨 말씀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장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네 집안이 망해가잖아요. 우리 딸을 거지로 만들 셈이에요? 저희 회사는 괜찮습니다. 민준이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장모는 비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남편이 다 알려줬어요. 당신네 회사 빚이 얼마인지.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요. 당신이 우리 수아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장모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우리 딸은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다녔어요. 당신 만나서 일도 그만뒀죠. 그건 수아가 원한 일입니다. 원했다고? 장모가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제대로 된 남편이었으면 우리 딸이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예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장모님,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아를 사랑합니다.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사랑? 장모가 비웃었어요. 사랑으로 애들 키우고 학원비 되나요? 사랑으로 병원비 내나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모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기생하는 남자일 뿐이에요. 자존심도 없어요? 민준의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뭐라고요?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장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기억해요. 우리 딸은 언제든 데려갈 거예요. 장모는 서류 봉투를 탁자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우리 회사는 석 달 안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도입니다. 재무이사의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든 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비서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주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게 어때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아는 지금 더 힘들 거야.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할 거야.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수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응,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서.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알았어. 6시에 집에서 볼게.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집에 있던 수아는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어요. 2줄. 수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임신 소식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댁에서는 이혼하라고 난리고 친정에서도 헤어지라고 압박하는데 수아는 테스트기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저녁 6시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았어요. 당신 많이 힘들었죠? 아니야.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주는 수아를 바라봤어요. 아내가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수아야,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어? 응? 아니, 괜찮아. 수아가 황급히 대답했어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당신, 수아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민준은 아내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사랑만으로 이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비밀을 안고 각자의 두려움과 싸우며 그들은 어둠 속에 누워 있었어요. 일주일 후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부모님과 수아의 부모님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장소는 민준의 집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아버지 강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당신네 딸 이혼시키십시오. 그건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윤태식이 냉소하며 대꾸했어요. 우리 딸이 이런 몰락한 집안에 있을 이유가 없죠. 몰락? 어머니 박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비열하게 우리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비열하다고? 장모 김정희가 비웃었어요. 사업이 원래 그런 거예요. 실력 없으면 당하는 거죠. 민주는 두 집안의 싸움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 앉은 수아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네 딸과 결혼한 게 천추의 한입니다. 어머니가 독서를 퍼부었어요. 저주받은 집안의 여자를 들였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장모가 발끈했습니다. 당신네 집안이 무능해서 망하는 거지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때 수아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수아야. 민준이 황급히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 가자. 당장. 민준이 수아를 일으키려 했어요. 잠깐만요. 장모가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설마. 장모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임신한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아에게 쏠렸어요.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임신했냐고. 장모가 다그쳤어요. 그래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달 됐어요. 민주는 충격에 얼어붙었어요. 아내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이런. 윤태식이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아이야? 당장 지워. 뭐라고요? 민준이 장인을 노려봤어요. 제 아이를 지우라고요? 자네 형편의 애를 키울 수 있겠나? 장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면서 아이는 무슨 아이야? 저는 이혼 안 합니다. 수아가 비명처럼 외쳤어요. 이 아이는 제가 낳을 거예요. 수아야, 정신 차려. 장모가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집안은 곧 거지 될 거야. 내가 고생하는 꼴 보고 싶어? 엄마.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요. 아이도 낳고 싶어요. 사랑?
어머니 박미선이 비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손주라니 끔찍하네요. 그 집안 피가 섞인 어머니. 민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은. 바로 그때 수아가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수아야. 민준의 절규가 거실을 울렸어요.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참을 수 없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수아가 응급실로 실려간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민준은 벌떡 일어났어요. 환자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 위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사는 말을 흐렸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수아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아야.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미안해요, 당신.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아기.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내가 반드시 지킬게. 민준이 아내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양쪽 부모님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민준은 수아의 손을 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는 4명의 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어떻게 됐나? 장모가 물었어요. 유산 위기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이혼. 윤태식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닥치십시오. 민준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를 울렸어요. 모두가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민준의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가 자신의 부모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수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사랑합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저는 제 가족을 지킬 겁니다. 민준아, 내가 지금. 들으세요. 민준이 어머니의 말을 끊었어요. 제 아내를 저주받았다고 하셨죠? 수아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태어난 집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은 장인과 장모를 향해 돌아섰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무능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저는 무능할지 모릅니다. 그럼. 하지만. 민준이 소리쳤어요. 제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데는 누구보다 유능합니다. 돈이 없어도 회사가 망해도 저는 그들을 지킬 겁니다. 장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건방지게. 건방지다고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건방지지 않습니까? 자식들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자존심만 챙기면서 4명의 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는 병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남은 4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수아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두 집안과의 연락을 모두 끊은 채 그들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수아가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무리하지 마. 내가 할게.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활동은 괜찮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행복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수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민준도 웃었습니다. 당신은? 나도. 민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비록 작은 집이고 돈도 별로 없지만 우리는 행복해. 그날 밤 민준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민준아, 내가 옳았다. 미안하다. 강재원.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어요. 아버지, 저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다음 날 수아도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렴. 아기도. 엄마.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수아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우리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으로 키울 거야. 그로부터 석 달 후 수아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민주는 아내와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우리 딸 낳아줘서. 우리 딸. 수아가 행복하게 웃었어요. 병실 밖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강재영과 윤태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었소. 강재현이 먼저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윤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그것은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큰 용기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그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다고. 석양이 지고 별들이 떠올랐어요. 작은 아파트 창가에서 세 식구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힘들지만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